네, 한승연의 외환 전문역 1종, 환리스크 관리. 오늘은 제 9강입니다. 오늘은 국제 외환 시장에 대해서 드려볼까요? FX가 Foreign Exchange Market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아비트라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걸 아비트라지로는 재정거래라고 그러죠. 재정거래. 그래서 이제 국제 외환시장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기를 뉴욕 외환시장에서 뭐 어떻고, 런던 외환시장이 어떻고, 도쿄 외환시장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호주는 거의 미미하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 외환시장은 우리가 무슨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뭐 방산시장 하는 것처럼 어떤 시장 장소적인 개념이 이렇게 뭐 이렇게 구체화된 시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추상적인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그런 도쿄, 뉴욕 이런 식으로 구분만 할 뿐이지 어디 가서 우리가 뭐 모여서 막 장사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뉴욕, 런던, 도쿄 이렇게 얘기하는데 책에 보면 예를 들어서 뉴욕 시장의 환율이 별도가 있고 런던 시장의 환율이 다르고 도쿄가 서로 달라가지고 마치 여기서 사서 여기 갖다 팔면 남을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뉴욕에서 마치 여기 갖다 싸게 사서 이쪽 가서 팔고 뭐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국제 외환 시장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시장일 뿐 아니라 이렇게 하루가 이제 24시간이면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외환시장이, 국내 외환시장이 한다 그러면 우리와 시간대 같은 도쿄에 있는 딜러들, 은행들도 전부 나와서 예, 국제적으로 외환 거래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대를 뭐 도쿄 외환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도쿄에 있는 은행에 속한 그 딜러들이 다양한 거래들을 많이 하고 또 이 시간대 남아있는 세계 각국의 모든 딜러들이 주로 이제 그 도쿄나 서울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거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동경 외환 시장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오후 4시쯤 들어갈 때 되면 런던에 있는 은행들이 나와서 거래를 하기 시작해요. 여기에 소재하는 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외환시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런던 외환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조금 지나면 뉴욕에 있는 그 은행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뭐 새벽까지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뉴욕에 있는 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팍팍 돌아가기 때문에 뉴욕 외환시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지나면 호주가 제일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말 연시 1월 1일 딱 되면 쉬었다가 맨 먼저 시장이 열리는 데가 이제 호주 시장인데 이 호주에 있는 은행들부터 깨어나서 이제 딜러들 자기 기업들을 뭐 이렇게 외환거래 해주고 하다 보면 이때 이제 거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딜러 생활을 해봤지만 서울에서 이렇게 딜링을 하다가 내가 더 남아서 런던이나 뉴욕 시장까지도 내가 거래를 하겠다 그러면 주로 뉴욕이나 런던 소재 은행들이 열심히 외환거래하는 그 순간에 나도 끼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뉴욕이나 이런 사람도 좀 일찍 나와가지고 뭐 런던 시장에 할 수도 있고 런던도 일찍 나와서 동경 시장에 참여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상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어떤 장수적인 개념이 있는 건 아닌데 특정 시간대에 이 지역에 있는 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시장을 뭐 뉴욕 시장, 런던 시장, 도쿄 시장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 12시다 그러면 이 시점에는 어떤 확률이라는 거는 가격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어디 가서 싸게 사다가 어디 가서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절대 그런 얘기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재정거래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위험을 짊어지지 않고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거래잖아요. 예, 근데 이런 거예요. 아이폰이 뉴욕에서는 100불이고 런던에서는 50유로다. 이제 런던은 아니겠군요. 뭐 스тер링이라고 합시다. 스тер링.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를 독일이라고 합시다. 독일. 그러면 유로 대 달러의 환율이 2달러. 1유로가 2달러로 했을 때
아이폰이 뉴욕에서는 100불이고 독일에서는 50유로면 이게 이제 균형이에요, 균형. 네, 균형인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유로 30유로다. 그러면은 달러 환율을 고려할 때 이건 60불에 해당하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아무런 비용이 없다면 60불에 이게 유로에 30유로에 사가지고 미국에 와서 100불에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마치 60불에 사가지고 100불에 팔 수 있는 거니까 40불이 남죠? 이게 이제 무형 차익거래인데 사실 이게 가능한가요? 어렵죠. 왜냐면 거래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운송도 해야 되고 뭐 보험료도 들 것이고 그다음에 금융 비용도 들 것이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들 것이고 그다음에 가격 리스크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비용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 요소를 다 고려하고도 균형이 이룰 때까지 이런 무위험 차익 거래는 계속 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 국제시장에서 아까 여기서 말한 이런 무위험 차익 거래, 즉 재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24시간 거래하는 특정 시점에는 특정 환율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렸지만 비드 오파 스프레드라는 게 있었잖아요. 비드 오파 스프레드. 이게 소위 말해서 거래 비용이에요. 달러 근데 아까 말한 유로 대 달러가 2.0000이고 비드가 2.0000이고 오파가 2.0010이다. 그럼 0.0010 요게 소위 말해서 스프레드인데 비드 오파 스프레드인데 이게 거래 비용이에요. 거래 비용. 그러면 이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다 환거래를 통해서 무형 차익 거래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국제 외환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사에 보면 뉴욕 외환시장, 런던 외환시장, 도쿄 외환시장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떤 그게 남대문 시장 이런 것처럼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시간대에 형성되는 외환시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